네,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가 살짝 다른 가운데 오늘 또 시장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는요.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오늘도 세 가지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제 AI 인프라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들, 전망들 나와줬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게 또 인프라 쪽 하면 또 전선, 변압기 또 이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 갈 때 전력주도 같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거죠. 자, 대표님은요? 네, 전력기기 업체는 아직 배고프다라고 적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그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변압기 교체 주기가 왔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이 이제 돼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반도체 또 공장도 이제 다 미국에 또 들어서게 되죠.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 전력 전압기 어떤 수요의 어떤 그 폭발적 성장을 더 부추기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거기다 또 이제 뭐 이제 대선이 미국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11월 달에. 예. 있다 보니까 또 인프라 투자하는데 전력 변압기 쪽도 당연히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섹터에 기대나 어떤 관심을 좀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센터가 결론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확장까지 이제 그렇죠. 돼서.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목표가 상향이 31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증권사들의 최근까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뭐 AI 데이터 센터 확장은 이제 뭐 아무리 경기 침체가 와도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키 맞추기에서 계속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전기 붙은, 전선 붙은 종목들도 안 갔었는데 후발로 이제 가기 시작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리 수요 같은 것들 이제 관련 어떤 이슈로 인해서 전선 붙은 종목들, 뭐 가온전선, 대한전선, 뭐 대원전선 모두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이제 또 국내 이슈도 이슈도 있어요. 전선 교체 이런 정부 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장기적으로 수립을 하거든요, 계획을. 그래서 국내에 또 전선 또 교체 수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는 건 여름에 또 이제 블랙아웃 이슈 있으면 네. 반도체 공장 멈추고 하루에도 뭐 몇백억 손해라는 뉴스 많이 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도 지금 저 이천이나 여러 그 지금 경기도 쪽에 또 이제 반도체 공장을 또 증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이제 데이터 센터도 지금 과천 등에 지금 많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이런 부분들이 다 전력기기 수요, 국내 수요도 또한 또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네. 여기에 또 이제 여름하면 또 이제 우리 스마트 그리드나 또 전선 이런 것도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전 뉴스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국내외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숫자로 증명해 보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일진전기나 HD 현대일렉트릭, 뭐 기타 뭐 전선주들 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은 전선 관리하면 변압기, 전선, 거기에 들어가는 구리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골목 지키기라는 게 좋을까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은 우선은 지속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좀 그러거든요. 반도체 안 갈 때 네. 전력 전압이 조금 안 가더라고요. 근데 연결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있는데 또 증시가 또 우리 지수가 안 좋을 때 좀 같이 밀리더라고요. 예, 그럴 때 오히려 신규 진입은 당연히 손절 잡으시고 네. 저희는 보통 매수한 가격에서 마이너스 5% 정도, 4% 정도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기준을 잡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또 덧붙이자면 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 지금 구글하고 MS도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모두 다 지금 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쪽에 매출이 다 좋아요. 삼성 SDS까지. 네. 그게 클라우드 하면 뭡니까? 다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마존까지 지금 그 데이터 센터 투자 이야기 나왔거든요. 또
지난 간밤에 그렇죠. 결국에는 또 데이터 센터 이런 거 하면 결국 전력 전압기니까 지속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입니다. 아직 이 전력기기 업체가 더 갈 수 있다라는 한 줄 평을 주셨는데 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좀 전에 뭐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뭐 네. 잠깐만 부연 설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전력 설비 관련된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 이제 1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40.9% 증가한 8,010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178% 증가한 1,288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단순히 뭐 HD 현대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여타 이제 다른 변압기 관련된 회사들 실적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미국발 이제 그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미국의 이제 인프라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 이후에 대규모 이제 전력 설비의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오래된 그런 이제 설비 변압기들을 이제 교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변압기의 내구 연한이 25년에서 30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 내에 지금 설치된 변압기가 지금 그 25년 이상이 된 게 70%가 넘는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내에 변압기 교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뭐 교체 수요는 뭐 단시간에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원체 양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런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많은 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태양광과 그다음에 풍력 발전용 이제 변압기, 그다음에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친환경,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기가 일정하게 생산되는 게 아니라 뭐 태양이 뭐 좋은 날과 이제 좋지 않은 날, 그다음에 바람이 세게 부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이제 전압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반 변압기로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친환경 전용 그런 이제 변압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수요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구리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 구리 수요를 이제 촉발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또 이런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전력기기 관련된 업체들의 이런 이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순환 구조로 그렇죠. 만들어지고 네, 있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순환 구조가 한동안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지금보다도 뭐 계속 좋은 흐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LS 일렉트릭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이런 이제 구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네. 뭐 전선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LS 뭐 일단 뭐 LS 전선을 지금 자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LS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인프라 쪽과 관련해서는 다시 없을 굉장히 긴 사이클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변두리에서 센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목도 재밌죠. 봄이 왔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반도체에 대한 의심은 버리자라고 적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항상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참 한 200번 들은 것 같아요. 대표님은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네. 출렁거려도 반도체줄은 간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대표님부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뭐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ASML, 뭐 TSMC가 뭐 주가가 빠지는 거와는 다르게 국내 업체들은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 AI 열풍이 불면서 미국 비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확대가 되는 기대감도 지금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메타가 뭐 어저께 이제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좀 나쁜 그런 이제 그렇죠. 주가는 보였습니다. 그 주가를 보인 이유가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메타 입장에서 보면 뭐 수익이 안 되는 이런 AI에 투자하는 게 부담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걸 반대쪽으로 받아들이는 벨모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새롭게 메타가 추가적인 이제 발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향후에 매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알파벳과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빠른 매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지금 이미 시작한 데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나오면서 이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이런 이제 AI 쪽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AI에 대한 투자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주, 특히 이제 HBM 과 관련된 그런 반도체주의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러니까 IT 산업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이 이제 제조업 관련된 그런 이제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IT 관련된 이제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제품인 뭐 DDR4나 낸드 프레시에 대한 이런 수요량이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이건 뭐 수출 데이터 상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기대가 아니라 뭐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레거시 제품의 그 이런 매출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좋아지는 상황에서 뭐 중간에 뭐 어떤 여러 이슈로 인해서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이런 트렌드 자체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 뭐 전공정 관련된 장비 아니면 레이저 관련된 장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이오테크닉스 뭐 오늘 좀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케미컬을 만들고 있는 동진세미캠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반도체가 워낙 시장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극단적인 투자 질문을 좀 하자면 내 포트에다가 반도체를 HBM과 같은 이런 신사업 쪽 그리고 레거시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전에 잘했던 거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비율로 담는다면 한 몇 대 몇으로 담는 게 좋습니까? 제 생각에 5대5 정도 담으면 되지 않을까. 반반 담아도 네. 될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진환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 의심하지 않았지만 의심은 버리자.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뭐 제가 반도체 아저씨처럼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이슈 프로에서. 아저씨. 예, 그렇죠. 계속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제가 미장을 좀 초반에 봤어요. 네. 제가 뭐 저희 클럽 분들한테도 그렇고 미국장 제가 보지 말라고 하거든. 그냥 주무십시오. 근데 아침에 저녁에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맞아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종가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잠 못 자거든요. 저 잠 못 잤었습니다. 못 잤었는데. 네. 너무 악재들이 많이 나오는 거, 뭐 1분기 뭐 PC 이제가 네. 나왔어요. 소비지. 3월 PC는 오늘 나옵니다. 오늘 오늘이죠. 밤이고요. 예. 1분기 PC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1월, 2월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PC가 우리가 연준이 보는 지표인데 그것도 안 좋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메타가 전일 시간외에서 벌써 막 맞아요. 15% 마이너스였나요? 그래서 완전 공포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선물도 엄청나게 내렸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엄청나게 안 좋아서 좀 보다가 잤는데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예, 엔비디아는 오히려 3%대 3.71% 상승을 좀 했는데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메타가 AI 칩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메타한테는 좀 독이 되고 네. 엔비디아 같은 HBM, AI 섹터 쪽은 그쵸. 또 좋았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되게 1%를 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더 좋은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장 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알파벳이죠. 예. 여기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모두 클라우드에서 매출을 다 견인을 했더라고요. 클라우드 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쪽,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갔으니까 여기에 또 이제 HBM. 네, 칩. 여기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제 8조 정도 규모의 또 미국의 이제 보조금. 예. 그것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완전히 전혀 상반된 어제 밤만 해도 저희 한국 시간으로 11시, 10시까지만 해도 너무 안 좋았는데 맞아요. 예. 극과 극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아침에 제가 브리핑을 합니다만 좋다. 오늘 아침에 좋을 거다. 그리고 요즘에 퐁당퐁당 증시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그러네요. 내려갔다 어디에 장단 맞춰야 할지 모르는데 크죠, 변동성이. 예, 반도체에 대한 그 의심이 들만해요. 어제 또 안 좋았다. 어제 SK 하이닉스 발표 그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그렇게 눌러버리고 또 오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뚝심 있게 네.
매년 50% 이상 성장하는 섹터는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진짜 이 멘트를 계속 듣는 거예요. 네, 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내릴 때 사시면 돼요. 그리고 사신 분들은 좀 속된 말로 존버라고 하죠. 많이 계속 버텨라. 예, 네.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심을 좀 버리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또 우리 PD님하고 드리는 게 코미코. 예. 요게 이제 TSMC나 계속 미시네요. 예. 네, 인텔, 삼성전자의 모두 다 납품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요게 반도체 수혜, 보조금 어떤 수혜주로 제가 아침에 적었는데 또 이미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적어드리면 10시 전에 적어드렸는데 가요. 그래서 요런 것들 또 내려오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HBM도 좋아요. 아까 이오테크스 말씀하셨는데 HBM 쪽도 기존 강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들 이오테크닉스, 뭐 PS코볼트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도 또 눌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역시 포트에다가 레거시하고 신규 사업 비율을 하자면 5대5입니까? 더 좋아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 네. 테스나 원희가 EPS, 뭐 유진테크 이런 거 전공정도 다 장비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HBM이 메모리 반도체를 하나 쓰다가 이제는 뭐 8단, 16단, 53단까지 쌓아요. 아파트도 아니고 계속 올라가요. 네, 계속 쌓는데 만들어 놓은 메모리가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다 근데 팔렸군요. 여기에 투자를 안 했어요. HBM만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전공정에 대한 투자를 미뤄왔는데 네. 그게 지금 쇼티지 부족이 지금 리스타킹 다시 또 재고를 쌓아야 된다. 그런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시 또 전공정도 갈 겁니다. 근데 실적적으로는 HBM이 좋죠. 그렇죠. 예, 지난해 어떤 수주받은 것들이 이미 1분기부터 시중에 반영이 되니까 근데 전공용 쪽은 실적 반영이 좀 늦을 겁니다. 그거 네. 감안하시고 하반기 생각하시고 저점일 때 모아가시면 좋습니다. 네. 자, 반도체가 이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업황도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도 봐야 되고 기존에 핫했던 거 이것도 동시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좀 늘어났다라는 점도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금융주 왜 갈까요? 밸류업입니다. 자동차는 안 가고 금융주가 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중국에서도 밸류업 한다고 하니까 기업 가치 올리려고 삼국이 아주 그냥 열심히입니다. 근데 이제 증시 효과가 얼만큼 날지 이게 또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전문가님부터 한 줄 평 하시면요. 호실적 고금리 기조 유지 수에 거기에 밸류업까지라고 네,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거 다 가네요. 자, 이번에는 대표님은요? 네, 기업 밸류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한국거래소가 이제 가이드라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2일, 즉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다음 주죠. 예.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 뭐 화요일날 나만 믿고 따라해서 저희 다뤘잖아요, 밸류업. 그래서 예. 제가 그때 다룰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동차 쪽보다는 저는 금융을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그 그렇죠. 압박이 있다고 했어요. 네. 기업들도 현업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네, 제가 은행에 잠깐 다녔다 다녔다고, 했었습니까? 정부에서 그냥 권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쪽도 지금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총선 이슈 제가 얘기했잖아요. 총선에서 좀 여당이 조금 참패하긴 했지만 제가 그 질문을 드렸죠. 그러니까 밸류업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럴 수도 있다고 했는데 강력한 추진 의지로 네.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일정이 있어요. 5월, 6월, 그다음 8월, 9월, 12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이제 그거는 1분기 실적 기대감하고 이제 고환율 기대감으로 먼저 좀 갔고요. 밸류업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밸류업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선 여력이 있어야 된다. 재무적인 여력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래서. 금융 쪽을 보자 해서 저는 뭐 증권 쪽, 키움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JB금융지주 같은 금융지주 쪽 보시라고 했는데 네. 국민은행 KB금융이 실적도 되게 좋고 주주 친화적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좋아요. 거기에다가 고금리 이제 금리나 기대금리 후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금리가 무조건 잘하면 하반기까지도 유지가 되겠다. 네. 그럼 고금리 하면은 예대마진 그죠?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금융주 좋거든요. 그 부분도 있는데 실적까지 좋아. 여기에 이제 밸류업까지 추진해. 거기다 이제 밸류업 이제 할 수 있는 여력까지 있는 은행주가 지금 최선호주로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오고 기관하고 외인의 수급도 좋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쪽만 보신다면 메리츠 금융지주도 여기 이 주주 친화적 정책에 있어서 네. 어디 빼놓지 못해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KB 갔으니까 하나금융지주가 주주 친화 정책으로 제일 먼저 주목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이 종목의 차별화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대표님 여쭤보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밸류업. 네. 아무래도 강한 의지가 좀 느껴지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국내 증시가 이제 뭐 일단 저평가돼 있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고요. 그럼요. 뭐 저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주 환원책이 상당히 이제 미미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주주 환원책이 중국에 비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못하죠. 네, 뭐 미국은 둘째 쳐놓고 중국 옆에 있는 아, 중국한테도 안 돼요? 중국보다도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저런. 그 주주 환원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주가가 더 어떻게 보면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매매 차익이라는 부분도 뭐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거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을 더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주주 환원 체계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기업 밸류업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주주 환원책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금융지주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25% 정도의 주주 환원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쌓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투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뭐 주주 배당을 하지 않고 그냥 쌓아놓고 있다라는 거가 계속 외국인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뭐 이렇게 가장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쌓아놨었던 이유는 뭐 정부가 계속 그 배당을 제한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면서 이제 관치금융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적용이 됐었던 분야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치금융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만약 이렇게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주주 환원책이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배당도 늘리고 그다음에 뭐 소각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홍콩 ELS에 대한 이제 충당금을 많이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융주 중에서는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지금? 네, 저는 뭐 일단 그러니까 금융주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시면 4대 금융주는 다 다 관심 있게 보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신한지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뭐 KB에 비해서 뭐 주가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예. 뭐 좀 전에 뭐 전문가님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주 조금 쉬어간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붙여주셨네요. 자, 오늘 내용들도 오후장까지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슈플로우 김진환 전문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였습니다.